오늘 서인이 203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일주론 이어가죠. 이번 주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단축시키려고요. 너무 그동안 길게 했다. 많은 분들이 보지도 않으시는데 너무 길게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핵심만 딱딱 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월주편. 픽사베이에 있는 이 사진이 우리나라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음울하죠. 나라가 친일파에게 먹히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에 무너진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나라의 기강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고 나라의 인재상도 무너뜨리고 있죠.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이어가겠다. 기득권이 영원히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부정부패를 다 저질러도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기회주의자들의 세상, 역사 따위 필요 없어. 그런 나라를 만든 사람들 명예 공부할 자격이 있을까요?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30% 이상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 방송 듣지도 마시고 명예 공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이상 손 떼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혼에 맑지 않은 사람들이 공부해서는 안 되는 학문이에요. 조금 공부해서 뭐라도 되는 양 막 떠드는데 사주에 수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도화살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되나, 어떤 삶을 사나, 이런 자극적인 영상 열심히 만드는 사람들, 정말 사주 잘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데 500원 걸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하는 내용들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들에게 진짜를 가르치는 것이 즐겁다고, 유튜브가 점점 재미없는 것은 그 진짜를 말하기 어려운 채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하튼 그걸 통해서 제자를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기쁘다. 인연은 그렇게 오는 거죠. 남녀의 인연도 그렇고 공부의 인연도 그렇고 이것저것 재는 사람들, 누가 진짜 선생인지 파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는 인연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다 모든 사람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것도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오늘 하겠다고 살짝 예고했던 구영배 씨 사주 구조죠. 꼭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범주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월생이다. 상관월에 태어났다. 상관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기본적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나의 끼를, 나의 재능을 자유롭게 발산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업, 사업 이런 쪽으로 쓰면 이제 유통 이런 쪽하고 많이 인연이 당연히 있겠죠. 언변, 인성 있으면 연구 뭐 등등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것에서 어떠한 속성으로 쓰며 살아갈 건지 공부가 깊어져야겠죠. 그러려면 구조를 읽는 눈을 빨리 키워야 된다. 용신 자꾸 격국 분석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격국이 한 5개가 혼성되어 있어. 그걸 다 분석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기가 차는 말을 하는데 그 시간에 구조 읽으셔라. 공망상관이죠. 공망, 개축, 갑인 이렇게 연결되니까 공망상관. 그러면 월제공망이면 이제 벗어난다. 옛날 같으면 내가 태어난 고향 벗어나서 서울로 유학 간다. 이런 거고. 지금은 뭐 해외 인연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상관생제로 해외 인호술 삼합에서 딱 연결되니까 해외로 나가서 내 능력 발휘하는 게 좋겠어. 거기에 내가 축토평관 깔고 있는데 내가 깔고 있다고 처음부터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공적관. 그게 이제 미국이라면 조금 다른 얘기겠죠. 20대 군대 안 가고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공적관, 내가 사회에서 하는 일, 그것이 해외 시장, 해외에서 돈벌이 하는 것, 밥벌이와 이어져 있는데, 그 관이 내 일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해외에서 버는 돈은 이 관으로 다 들어가는 구조야. 사회적 관. 인호, 축인호, 오축 원진기문 탕화를 더 강하게 해주는 것이 이 인목이에요. 오화가 축토 속에 인묘에서 꺼지지 않게 계속 목생활을 해주기 때문에 이 탕화에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핵심만 딱딱 한다고 그랬죠.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스업, 이런 채굴업, 석유 이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에서 근무를 한 것이죠. 이 축중개수가 물이 아니라 가스, 석유 이런 걸로 쓰이는 거예요. 뭐 독극물, 농약, 거기에 무슨 탕자 들어간 음식들 이런 것들 다 그런 의미가 있죠. 여기에 상관 페인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걸 배워서 쓰는 거야. 이런 거죠. 제극인, 정인이 제극인 되어 있네. 강력한 재성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기초편에서 배우듯이 정인 제극인 되니까 잔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공부는 안 할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항마의 에너지야, 재성. 그런데 운에서 잡아주죠. 이렇게 편인 에너지가 와서 재성을 잡고 비겁 에너지가 와서 이 제극인의 이 정인을 파극할 정도로는 안 되도록,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똘똘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내 능력을 열심히 발휘하면 축토 조직에서 많은 돈을 벌고, 그러는데 이 정인이 이렇게 근 없이 떠 있으면, 이런 시계를 지나고 나면 사회에 진출하고 똘똘한 머리, 제극인의 머리를 쓰고 그렇게 상관생제 결과물 정답 잘 맞추는 학교에서 시험 잘 보고 머리 좋겠죠. 그런데 이 사람 알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돈을 그대로 끌어오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돈을, 이 시장에서 번 돈을 끌어오면 축토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부풀진 않죠. 운에서 오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데, 더 큰 건 뭐냐? 현찰이라는 재성보다 더 큰 것은 이 하얀색 금을 빨간색 돈이 달고 그러면 빨갛게 있겠죠. 그걸 내가 인묘해서, 즉 돈 가치가 있는 문서를 끌어오면, 문서의 가치를 부풀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겠네. 이런 걸 아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럴 때, 특히 물론 세운에서도 미토나 축토 얘들을 동하게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진미술책 어떤 글자가 와도 다 디디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운은 상으로 보이는 것만 딱 얘기를 하자면 많은 돈을 벌고, 특히 이 지식, 정보, 컨텐츠, 돈 되는, 거기에 화기, 밖으로 드러나는 방송, 인터넷, 온라인 이런 속성의 컨텐츠, 지식, 노하우, 기획, 아이디어 이런 걸 써서 유통업 이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제마켓 이런 것과도 인연이 있고,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돈을 벌었다가 축토를 치고 다시 미토 오미야 앞에서 이제 해외에서 기업을 창업하고, 이제 이런 싱가포르에 큐텐 창업하고 막 이랬었죠. 그런데 구조가 어때요? 내가 이 반듯한 기밀하는 회사를 또 세우면 이렇게 현금 들어올 때 얘는 현금으로 인성을 달궈서 이렇게 들어오고, 얘는 이렇게 꺼지니까 오면 이 축중 개수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이 쓰여요.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등등 그런 의미들이 나오죠. 항상 범주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오미압, 이 회사 반듯한 회사, 누가 보기에도 아주 뭐 유명한 회사, 누구나 아는 회사, 그런 회사를 차리면 그쪽으로 매출을 끊으면 인호, 상관생제 유통에서 번 돈, 국가 단위로 번 돈, 해외에서 번 돈 이쪽으로 오미압에서 집어넣고 충미충하면 이 정화를 이쪽으로 인묘시켜 놓는 거죠. 즉 필요할 때마다 내가 만든 회사의 돈을 쌈짓돈처럼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민계매년에 열대 티몬, 위메프 이런 걸 인수했죠. 이런 비견들, 이 사업하는 사람들, 인미, 묘미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회사들,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건데, 이 운에서 병신대운 중간에 충미충을 해소해주는 이
신금, 문서 이걸 스와핑 하는 거죠. 스왑하는 거죠. 스와핑까지는 아니죠. 지분 교환 방식으로 해서 이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다 제극인 그렇게 해서 그거 지분을 나누어서 한 몸이 되고 얘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내가 계속 뺏쓰는 그런 구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정인이 근없이 제극인 되면 이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것을 이 재성을 제어해주는 에너지가 왔습니다만 이때부터는 식상생재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제극인이 본격적으로 작동하죠. 그러니까 문서로 돈을 벌겠다 이 정도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투기성, 도박성, 엄청난 탐욕, 머리 굴려서 문서로 돈을 부풀리겠어 이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을의 열매가 여기 여름에 이제 봄의 열매였다가 여름, 가을 이렇게 쭉 커지는데 그것이 이 태양을 통해서 쭉 성장하지 않습니까? 부푸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을에도 계속 줘봐. 계속 강하게 그렇게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무리하면 그렇게 된다. 그죠? 이럴 때 신금, 오신합 이렇게 엄청난 돈을 끌어오는 돈과 연결된 요 신금을 내가 제극인하여 내 회사에 임묘시켜서 떼돈을 벌겠어. 그런데 이게 트럭 이런 물상이죠. 이게 빛이 닿으면 이렇게 자극되면 이제 스피드를 갖게 되고 그래서 물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상관 유통인데 이게 이쪽으로 이 회사를 만들어서 유통은 니들이 넘겨, 니들이 맡아, 내가 키운 거야. 이거 인미규문 넘겨줄게. 그러면 미중을목으로 열심히 너희들이 유통해. 그죠? 너희들의 본업으로 삼아. 원래 이제 그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아까 지분 수합으로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물동량이 많아질 때 을경 앞에서 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죠? 이걸 상장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오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화기에 달궈진 금이 상관, 이 유통업을 깨고 육충대운이니까 그죠? 이 정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탐재괴인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지에서 화기에 달궈져서 넣으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 상관 유통업은 맛이 가고 얘도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런 구조다. 그래서 시를 추론할 때, 그렇게 돈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었겠구나. 그죠? 내가 이렇게 세팅한 유통업, 이것을 통해서 돈을, 매출을 키우면 그것을 이쪽으로 내가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를 계속 만들어서 그쪽으로 매출을 끊고 거기에 모이는 돈을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할 때 끌어와서 요 문서를 제거하는데 문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편인 문서의 가치를 현실화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상장하고 뻥튀기하고 이런 쪽으로 활용해야지 라는 식으로 에너지를 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상관 경관이 맞죠. 상관 올려서 경관을 하는데 여기 원국이 없는 거니까 이게 관, 법, 경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진신으로 연결됐단 말이야. 그럼 나한테는 정인이지만 관한테는 식신이죠. 관의 식신이 내 사업을 야 사업 정지해 이런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관경관 하려고 해도 역시 관의 입장에서는 네가 막 나를 쳐? 그러면 내가 달궈져서 어떻게 간목을 또 중단해 임마. 내가 갑기압해서 그죠? 얘들 이렇게 해서 얘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지만 진미 얘들하고도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거죠. 얘가 계속해서 이 갑기압해서 뭔가 쓰려고 하지만 경금이 깨는 그렇게 다층적인 조합을 이루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 안 드린다고 했어요. 이 하나하나에 어떤 질문이 와도 다 논리 정연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제자들한테 퀴즈를 내고 그런 식으로 쫙 풀어서 답을 정리해서 주고 이게 제가
평소에 하는 일이죠. 수업 끝났다고 내팽겨 두지 않고 계속 깨달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퀴즈를 내고 사유에서 답을 적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첨언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저는 한 번 인연을 맺은 제자분들에겐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때로는 바빠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때로는 바빠서 공부 신경을 많이 못 쓴 사람 있겠죠. 상황에 따라 사람은 그런 거니까. 하지만 꾸준히 하기만 하면 진짜 사주를 푼다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주 기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명리의 뜻을 두고 있다면 그런 명리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도. 아이고 참. 여튼 제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정관을 깔고 있습니다. 정관을 깔고 있으면 나만의 법 원칙이 있다 이런 거예요. 바른 사람, 바르게 살겠다. 근데 이 바르게라는 것이 내 기준이라는 거죠. 상대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자수가 있다. 그러면 상관경관의 상관들이 내 관을 깨려고 해. 날 구설수에 오르게 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경월주, 이순신 장군도 많은 음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죠. 총관, 나의 원칙을 고수하고 살아가겠다. 바르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쓰면 이순신 장군 같이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건 이 안에 이제 그건 지장간에서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자기의 틀에 갇히면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경월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원칙, 그것이 어긋났다. 그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했다. 그것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신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죠? 정말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천지죠. 구토가 나와요. 면상을 쳐다보면. 그들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징글징글하죠.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런데 정말 맑게 산 사람이 하나의 티끌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번에 권익위 부패방지 과장 그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러지 좀 말자. 끝까지 싸우려면 버텨야죠. 그렇게 못 버티게 하는 놈들이 진짜 악마들인데, 여튼 그렇죠. 배우자궁이 정관이니까 와이프가 나를 바르게 살게 하다는 의미도 있고, 와이프가 바른 사람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자 글자가 5화인데 여기에 이제 관들이 있어. 그러면 배우자 글자를 관으로 해석하는, 그건 미친 짓이다 한마디로. 해석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답답해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그러면, 5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원래 들어갈 정제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식신이죠. 와이프의 식신이 있는 겁니다. 그 식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입장에서 관이 많다면 와이프는 식상 다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무죄사주라고 해도 무죄 없네, 그걸로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 비식기재고 아니네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 와이프는 어디가 없고 와이프의 몸만 있네, 식신이 있네, 그죠? 식상다자네. 와이프의 식상으로 막 나를 괴롭히네. 그럼 와이프가 한번 따다다다 하면 너무 힘들겠네, 내가 살기 힘들겠네, 그런 의미들이 당연히 도출되는 거죠. 자식궁으로 먼저 궁성으로 본다 해서 여기에 있는 글자, 자식 글자 남자라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여자로 해볼까요? 그럼 원래 수가 있어야죠. 수가 없는데? 목밖에 없는데? 그럼 수의 입장에서 자식의 식상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비식재관의 순서 돌려서. 토밖에 없는데? 그럼 토가 뭔지를 보고, 그런데 십성이 저쪽 연에 딱 있어, 자식성이. 그거 갖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가족 사주 보면 내 사주에 자주 있고 자식 사주에 나 있고 가족 구성원에 다 배우자의 직업성, 자식의 향후 직업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 그래서 신비롭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툭탁툭탁 해가지고 뭐 이러겠네 저러겠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아주 논리 정연한 분석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공부 안 하고 대충 공부해서 마구 떠들어댄다. 그럴수록 명리학은 잡학 수준에 머물겠죠. 하지만 저는 명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든가 말든가 별 관심이 없다. 여튼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공부할 만큼 하여 내 목표를 달성했고 그걸 남김없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가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어갈 수 있겠죠. 역사에 제가 위대한 명리가로 남는 것 관심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을 통해서 이 현세에 내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떠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대한 생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저도 뉴라이트처럼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되는 팔자로 태어난 거예요. 뉴라이트 좋아, 친일파 좋아, 일장기 걸 거야. 우길기 차에 꽂고 다니면 어때? 윤석열 얼마나 잘하는데. 윤석열 잘 못하는데 한동훈은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참 발전하지 못하도록 뒤에서 잡는 그런 사람들이다. 백해무익하다 공동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명리하고 인연이 없다네. 하지 말아야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한테 사주는 없다. 자, 고집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야죠. 이따 12운성편에 또 욕지 얘기하겠습니다. 병기정이니까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야죠. 이게 잘못하면 살조직과 계약해서 일하고 그러다가 퇴사 때려치고 이제 원래인 정관조직과 계약해서 일해. 이게 직장이 자꾸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사주가 그런 식으로 직장 자꾸 바꾸라고 하면 뭐 바꿔야지 뭐 답이 있습니까? 직장생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그런 얘기, 정의 공부를 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직장 바뀌다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읽어내야죠. 욕지다. 내가 이러이러한 회사 다닌다. 나 이러이러한 회사 나중에 창업했다 중년에. 그걸 통해서 나를 띄우려고 하는 거죠. 목욕지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성이 뭐냐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이런 거라는 거죠. 정인이 비록 순수함이 있습니다만, 그죠? 나는 이러이러한 관을 통해서 이런 거 가졌어. 인성, 그러니까 나를 이뻐해줘, 사랑해줘, 지지해줘, 후원해줘. 이런 속성이 있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죠? 그래서 명예를 얻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욕구 굉장히 강할 수 있겠죠. 목욕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욕지들이 그런 거예요. 얘가 왜 직장을 그만두냐, 이 변덕이거든. 퉁치면 그런 거예요. 여기 평관에서 너무 힘들어. 정관에서로 가야지. 이게 병화처럼 나를 키워주고 이런 건 좀 약하네. 다시 딴 데로 가야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덕이고, 여자 같으면 남자를, 남자다워. 그러다가, 맨날, 지가 뭐 이렇게, 마초야 뭐야. 그것도 아니면서, 맨날 나한테 명령하고 그래. 그러면 싫겠죠? 아주 부드러운 남자. 얘는 또 남자다움이 없어. 사귀어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좋아하다가 순식간에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나를 빛내주는데 좀 모자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목욕이니까. 그래서 변덕불에 바뀐다. 순식간에 빛이었다가 열이었다가 확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성을 이 욕지들이 갖고 있어요. 욕지로 구성된 일주 여러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연살, 사유축, 삼합을 하죠. 병금이. 오화, 연살.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화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목욕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 연살하면 이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무대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의미. 그러면 사람 많은 곳에 사람 많이 모여 있는데 무대에 올라가 있어 내가 그 자체로 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드러나다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운의 구조가 이렇게 좋으면 내가 드러나서 알려지고 뭐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도화라서 도화살이 많은 여쪽 그게 아니고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목욕 12음성하고 연결하고 회복을 하면 그러길 원하는 거죠. 이 정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한다. 인기를 끌기를 원한다. 호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무죄사주입니다. 무죄사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죄인데 이제 이걸 그것의 정제의 식신의 관점에서 보면 되죠. 식상혼잡 상태인 거죠. 나를 식신제살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상관, 견관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경관 이 오중 정화 가지고 그렇게 쓰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죄 자체가 그거 하나만으로 한 요인만으로 여자이냐는 없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무죄는 없다는 것보다도 많은 걸 추구한다는 의미 당연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는 곧 무한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추구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식상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의 몸이 나를 항상 이렇게 자극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이 발생하면 항상 자극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하게 되겠죠. 몸이 반응하잖아. 이쁜 여자가 말을 걸었어. 그러면 생각하고 가야 됩니까? 툭! 정말 이상형이야. 혹시 전화번호 좀 이러면 반응해야죠. 그런 거예요. 그죠? 가만히 여기에 재성이 잔뜩 있어. 내 입장에서 관없어. 그러면 접촉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는 의리 있고 그러면 합하고 싶고 뭐 이렇지만 다가가지 않아. 여자도 식상이 없으니까 다가오지 않아. 그런 운에 이제 something이 생기는 거죠. 썸을 타는 겁니다. 그런 것이다. 여자 입장에서는 병정이라는 이제 건설은 정관인데 관살 혼잡이죠. 여럿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남자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그죠? 이쁨 받기를, 목욕하기를, 즉, 내가 빛나기를, 잘 나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라고. 그런 남자를 원하고 마음에 안 들어. 주식이 아닌 게 묘하면 바꾸고, 이런 속성이 굉장히 강하고 기토가 있으니까 병화 남자, 정화 남자한테 마구마구 사랑받는 통제 안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적절히 통제해 줘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중년에 남편 한번 바꾸겠구나. 그러면 정관이니까 무조건 좋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병화는 병화 나름대로의 경금이 좋아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 또 정화가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공무원하고 결혼했더니 이건 재미 더럽게 없네. 꼰대하고 내가 결혼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적당히 이미지가 없어서 이렇게 불에 이 경금을 더 큰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금질하는 거. 경금은 그래야 기물이 된다. 그렇게 하죠. 백마 이렇게 하지 말자. 자. 그래서 경금은 수많은 화기가 마치 인호술 삼아 배천간에 병화 뜨고 막 조져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빨갛게 달궈져서 이제 담금질을 통해서 신금화 되려고 하는 그런 금속이고 신금은 이미 완성된 보석이니 화기가 전혀 필요 없다. 화기가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신금이 부처 예수 이런 깨달은 자들의 글자인 이유가 있어요. 마부작침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도끼를 갈아서
누군가는 바늘도 만들고 누군가는 열쇠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여는 열쇠, 진리를 위해 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신금이 경금과 달리 모양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신의 이 질량을 축소시키면서 보다 더 정밀한 진리를 향한, 진리의 문은 굉장히 좁으니까요. 인내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고통을 버티는데 신금이 훨씬 더 경금보다는 뛰어나죠. 그런 것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젠 웨이어 표현 실전 사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